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여야 간 논란의 핵심 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여야 의원에게 이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시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의 윤주경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현장에 계셨죠? 네. 기념식 현장에 경축사도 직접 들으셨을 텐데 그 의원님께서 가장 주목했던 키워드라면 어떤 거가 될까요? 키워드라면 저는 자유, 평화,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이 우리의 어떤 국권 회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어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것이 이 내용을 전부 관통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평가는 상당히 박한 게 극우 유튜버 독백 같았다. 이런 평가를 내놨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박해도 너무 야박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광복절이 되면은 광복의 기쁨과 함께 일제에 의한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치욕의 역사에 대해서 사과를 받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미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어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고 다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가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더 이상은 1948년 8월 15일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를 받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좀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 있게 리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열어나가야 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하면서 아마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밝히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축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지금 이 문장인데 뭐 중간에 좀 약간 생략을 했습니다만 건국운동이라는 단어에만 그러니까 좀 그 집중을 하면 그러면 이전 단계에서는 나라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자면. 이러면 이게 또 이제 건국절 논란하고 맞물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이 그 국민국가를 만들고 뭐 자유와 법치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는 이런 국가를 건국한 데는 이런 말을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국이라는 거는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파운데이션의 의미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잃어버린 나라에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건립 그리고 다시 또 되찾은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재건의 의미를 가진 네이션 빌딩의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다고. 건국이라는 것은 재건을 뜻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의미를 담았고 대통령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건국이라는 의미를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축사에서 일단 벗어나서 계속 몇 년째 우리 사회에서 논란했던 이른바 그 건국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거는 옳지 않다. 네, 예. 그리고 헌법을 또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948년에 건국이 됐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그렇죠. 분명히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재헌 법을 만드시면서 누누이 그 건국이란 말씀은 안 하시고 재건이라는 말씀을 쓰셨고. 그래서 정부 수립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식이 열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어제 경축사에서 건국운동이라는 어떤 표현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의 해석은 여기서 건국이라는 것은 없던 나라를 세웠다가 아니라 재건의 의미다. 이런 해석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의 공감을 받아서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
공으로 과를 덮으려고 한다던가 과로 공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우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예.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려는 국가보훈처도 충분히 유념해야 되고 있고 유념해야 되고 네. 유념해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이 약간 저는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 건립할 수도 있지만 공이 있으니까 과가 있더라도 공이 있으니까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좀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걸까요? 그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전시가 이루어질 때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공만을 내세운다든가 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념관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의 내용이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족적에 대한 객관적인 모든 사실이 거기서 제시가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공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만들려는 것은 그 공만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오히려 욕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이름부터가 기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왜요? 예? 기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어떤 물리적 건물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특정한 무엇인가를 기념이라는 거 되게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높이 평가하고 계속 계승해야 된다는 뜻이 거기에는 딱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기념관이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과 가가 동시에 전시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어받으면 안 되는 건가를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또한 기념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러면 이승만 기념관이 아니라 이승만 기록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보자면 그래요. 굳이 그러니까 하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예. 기념관이라면은 그 사람을 전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또 공물을 바쳤어요. 일본 정계의 이런 끊임없는 이런 행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많이 아쉽죠. 아쉬움은 있지만은 예. 그리고 또 뭐 일본의 정말 마음이 다한 진심이 어린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건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이고 예.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했고 또 핵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뭐 핵이 완성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잃어버린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되찾은 나라를 지키고 가꾸는 것도 독립운동인데 그런 면에서 안보라는 거는 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보의 한 축으로서의 일본을 우리는 또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씁쓸하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는 좀 친일 청산을 좀 벗어날 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친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럴 때 되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친일의 잔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평가를 그렇죠. 깔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는 진솔하게 기록하지만은 단죄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규식 선생님도 이 치욕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을 때는 잊어버려라 하셨거든요. 그 말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가 반목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세상은 여러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좀 더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는 것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가 진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그토록 분노하면서 네. 한국 독립운동 역사 연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돌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백선엽 장관의 어떤 친일 행적을 삭제를 했잖아요. 보훈부에서.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 상황 인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님은? 그거는 저는 뭐랄까 어떻게 뭐 그걸 이제 뭐 갈라치기라든지 뭐 국민 갈등을 일으키는 거라고 하시는데 우리 독립운동이 추구한 거는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었고 아스팔트 위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 민주화 세력 역시 추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거죠. 네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독립운동가 민주화 세력 모두는 공산 전제주의를 배격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관라치기라든지 뭐 새로운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그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주는 특별법을 지금 마련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아직 국회로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어떤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회로 법이 넘어온다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